네, 상승의 트리거가 있는 종목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반도체 후공정 쪽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서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이오티크닉스 유망 종목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뛰었거든요. 네. 하나마이크론은 지난 목요일 이 시간에 12%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가도 좋을까요? 반도체 잠깐 말씀드리면 반도체는 지금 후공정 사이클 계속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지금 반도체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하이닉스가 좋다라는 얘기가 들리면 전공정에 대해서 좀 전환할 수 있는 조금 이제 후공정에서 전공정에 대한 관심을 넘어가야 되는 네. 시점인 것 같고 그게 하이닉스 주가를 12만 원 기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넘어갔죠. 지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전공정 쪽으로 좀 반도체는 확산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도주는 후공정이 될 것 같고 전공정 소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네. 반도체 사이클은요.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가 들리기 전까지 확인되기 전까지는 굳이 팔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실적 개선되는 데는 또 시간이 좀 걸릴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보유를 해서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 오늘 장중에 또 12만 원을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 12만 원대에 안착하면서 상승 탄력 더 내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군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완전 지금 전환점에 있는 그런 섹터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워렌 버핏이 일본 상사 주식들을 매수했다라는 게 그렇죠. 이슈가 됐었죠. 워렌 버핏이 일본 상사 주식들을 매수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주식 전략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전일 미국 FOMC에서는 금리는 동결을 했지만 경제 성장 전망은 상향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 며칠 동안 국내 시장도 미국 시장도 경기 민감 업종, 소재나 산업재나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반등하는 모습들이 좀 보일 거고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2,650포인트 정도에 왔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면 PBR 밴더로 한 배 정도 왔기 때문에 이제 저평가는 거의 다 해소가 됐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ROE입니다. 추가적인 지수가 상승하려면.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이 중요하게 될 것이고 그 실적이 전환될 수 있는 큰 흐름에서 내년에 실적이 전환될 수 있는 이 경기 민감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워렌 버핏의 투자의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일본의 어떤 상사주들을 매수를 한 거예요? 네, 워렌 버핏이 2020년에 코로나 직후 때 처음으로 일본 5개 상사 주식들을 매수를 했고요. 뭐 미쓰비시 상사, 미쓰이물산, 이토츠 상사 등등 5개 종목이 되는데 이번 최근에 추가 지분을 늘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워낙 쌌기 때문에 배당도 많이 주고 지수도 낮았었고요. 그래서 매수했다라는 부분은 이해가 됐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매수를 하면서 다들 궁금해했었어요.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맞아요.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사 주식을 샀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본인은 10년, 20년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미 수익률은 100%, 20% 이상 와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코로나 저점에 매수를 그렇죠. 해서 여기에서 결국 의미를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서 국내 시장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서 어떤 시점에 와 있는지 워렌 버핏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주식들을 샀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본 상사 주식을 매수를 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보면서 우리나라의 상사주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은요, 우리나라의 상사주를 사자는 얘기를 먼저 하게 되겠죠. 네. 그런데 주가는 미리 올랐습니다. 포스코 그렇죠. 인터내셔널이 올랐죠. 지금 62%가 정도 급등을 했고요. 이 워렌 버핏이 매수를 한 뉴스가 나오기 전에 4월에 포스코 그룹에서 비전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포스코 그룹주들이 동반 급등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상사 이슈 때문에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지금 가격에서도 비싸진 않습니다. 적정 가격으로 왔다라는 정도 수준이고요. 향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LNG 분야에서 수직 계열화를 구축을 하고 배터리 소재라든지 이런 뭐 수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신사업을 확장을 하는 모습이 계속 구체화될수록 저는 업사이드는 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1차원적인 상사를 매수하는 관점에서는 좀 더 2차원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차원적인 부분은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갖자.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 일본 상사 업체들의 전략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5개의 상사 전략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 5개 상사 모두 공통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배터리 광물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고요. 이 부분이 중요하네요. 신재생 발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담고 있죠. 이 두 가지 축이
결국 장기적인 성장 트렌드로 워렌 버핏은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지난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배터리에서 핵심은 광물 확보에 있다, 네. 경쟁력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신재생 발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계속 좋게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갖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지표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주식 시장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네. 부분은 경기 선행 지수가 될 것 같은데요. OECD 20개 국가의 평균 경기 선행 지수가 작년 12월에 저점을 형성을 하고 계속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게 독일하고 중국이었고요. 네. 다만 최근에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관련된 경기 민감주들의 주가가 부진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경기 선행지수가 5월부터 반등을 시작을 했거든요. 경기 선행지수가 기준선을 아직까지 못 넘어갔기 때문에 경기는 여전히 불황인 거는 맞고 네. 회복이 시작된 측면은 맞지만 방향성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과거에 경기 선행지수가 반등을 했었던 회복기의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이번은 12월 이후에 불과 2.4% 정도 상승에 그쳤습니다. 네. 하지만 과거에 13% 정도 상승을 했었던 거랑 비교를 하면 여전히 글로벌 지수 평균적으로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제조업 PMI 지수를 비교를 해보면 대부분 국가들은 PMI 지수가 하락 사이클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일본이 기준선을 넘어가기 시작을 해서 주가 지수도 고점을 경신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 방향성이 이제 틀었죠.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지만 여전히 기준선 100에서는 아래에 있습니다. 네. 경기는 불황이지만 경기는 회복되는 방향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 중에서 지금은 실적이 부진하지만 주가가 부진하지만 내년에 실적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 뭔지에 네.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니까 거기에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우선 당장 지금 올해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경기 민감주, 화학이라든지 철강에 대해서는 다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성장 맞아요. 모멘텀들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을 따라가기보다는 지금은 수익률이 부진하지만은 향후에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본업의 이 화학이나 철강의 업황이 좋아질 수 있는 쪽에 대한 관심을 지금부터 가져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경기 민감주 수익률 비교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점을 주목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이제 올해 비고 부분에 2차 전지, 뭐 광물이든 네. 소재든 그런 관련 성장 모멘텀으로 주가들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상위 이제 랭킹이 되어 있다라는 그렇죠. 거고요. 이 하위 쪽에 제가 65개 종목들을 모두 분석을 했을 때 하위 네. 쪽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들도 3분의 1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최근 6월 이후에 수익률이 좋다라는 거죠. 대표적 화학주들 일부가 그랬었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경기 민감주 가운데 화학주가 많이 안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을 갖자라는 부분인데 자세하게 설명 들어볼까요? 네, 2024년의 이익이 중요하다. 네. 올해 실적은 내년. 다 경기가 안 좋을 거를 반영하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하고요. 내년의 실적이 중요하다는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내년의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을 할 거냐가 앞으로 하반기의 주가의 중요한 부분일 텐데 네. 그 자료 보여주시면은 2024년에 이익 증가되는 부분이 2024년에 이익 절대치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비교를 해보면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101.6%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건 올해는 적자이나 내년에는 흑자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익 비중이 100%가 넘어간다라는 의미로 네. 다만 올해 수익률은 11.3%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DL이라고 하는 종목은 DL, ENC 등등에서 지주회사거든요. 화학, 본업의 화학도 있고요. 내년은 올해보다 58.3% 이익이 증가할 건데 올해 수익률 21.1% 마이너스인 마이너스네요? 거죠.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로 수익률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면 이런 화학주들이 부진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중국 사이클 때문입니다. 중국 경기 사이클이 작년 12월에 저점을 형성을 하고 지속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었고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에는 이런 화학주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대한유화, 롯데케미칼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점이 중국 경기 사이클이 저점에서 반등을 막 시작했던 시점이었고 리오프닝 기대감이 형성됐던 시기였는데요. 네. 1분기가 지나갈 즈음 4월부터는 이 기대감이 약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까지요. 근데 6월 들어가지고는 경기 지표는 둔화되고 있지만은 네. 중국 정부에서 금리를 인하를 한다든지 그렇죠. 자동차에 대한 소비 진작 정책을 발표한다든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그게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큽니다. 주가의 반영이 미국도 중국도 한국도 그런 관련 업종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이 부분은 하반기에 경기 회복에 대해서 배팅이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는 경기
관련해서 내년에 실적이 회복될 수 있는 종목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년에 실적이 회복될 수 있는 종목들 그중에서 올해 주가 측면에서 보자면 부진을 면치 못했던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할 텐데 앞서서 상사주 말씀해 주시면서 또 광물과 관련된 친환경과 관련된 상사주를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우선 앞서 먼저 네. 언급해 주셨던 올해는 부진하지만 수익률도 부진하고 실적도 부진하지만 내년에 실적과 수익률까지 좋아질 수 있는 화학주 하나를 보고 있는 게 네. 롯데케미칼이고요. 롯데케미칼은 1분기 실적은 좋았습니다. 기대보다. 2분기 실적도 기대보다 좋을 것 같아요. 다만 2분기에는 예전에 LG 머티리얼즈, 지금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로 네. 전환이 됐는데요. 이 기업의 연결 실적으로 반영이 처음으로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실적으로 반영되는 이제 초입인 거고요. 롯데케미칼이 여러 가지 수소라든지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있었고 중국 경기를 많이 탑니다. 그러면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향후에 이제 본업이 회복이 됐을 때 추가적으로 수소에 대한 투자를 늘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면 작년 이맘때 혹은 한 8월, 9월 달에 포스코 홀딩스를 보는 느낌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케미칼을 하반기에 유망하게 봐야 되는 좀 대형 화학주로 보고 있고요. 이 광물 확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는 종목 두 가지는 포스코 홀딩스하고 LS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LS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또 IR을 진행을 해서 네. 들었던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2차 전지 양극재 안에 전구체에 들어가는 소재 중에서 황산 니켈만 생산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외에도 항상 코발트, 황산, 망간 이 세 가지를 합치게 되면 전구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 네. 이 전구체 관련해서 LNF하고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해서 공장을 짓겠다라고 또 발표를 좀 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LS M&M이 하게 되는데 LS M&M 밑에 자회사 중에 토리컴하고 GRM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네. 토리컴은 기존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에서 국내에서 숨겨진 가장 매출액을 많이 올리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개의 자회사 기업들이 합쳐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곧 발표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발표를 하지 않았으니까 네. 주가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포스코 홀딩스처럼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그리고 이 배터리 소재와 관련해서 광물 확보할 수 있는 역량과 정제할 수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LS를 포스코 홀딩스 다음에 중요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망 종목으로는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LS, 롯데케미칼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